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역시나였습니다. 이 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제조사 검토위에 단일화된 권고안을 그렇게 받아보고 싶었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반대위에서 권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또 위원장께서 사실 국토부가 선임한 갈등 해결 전문가입니다. 네, 근데 위원장께서 마련을 한 중재안도 국토부가 거절을 한 거거든요. 사실 협상을 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 말씀하셨던 대로 좀 드러났다고 보고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또 그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난 당정청 협의 결과도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깡그리 무시된 거거든요. 결국엔 국토부는 청와대와 국회의원 위에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자존심 상하는 도민들의 이 마음은 지금 누가 대변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도 그런 어떤 좀 믿을 만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자괴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검토위 구성 자체가 7대 7이었고 그래서 예상이 다 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대립의 각이 너무 날카롭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70% 이상의 같이 공감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미 아니었다는 거에서부터 시작됐고 아무튼 이게 국토부도 입장이 있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도 볼 때 다가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귀를 닫고 가는 경향은 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쪽의 가치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융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자, 이 공항의 마지막 의사결정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개 전국이라는 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오늘의 우영판 뉴스 어떤 소식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제주 두 번 차 공항 맹그는 뒤가 졸바로 정해져신가 도시 혼번 조사허여신디양 된다 안 된다 허멍 이제도록 말이 한디 아무 답도 내리지 못허영 조사를 못 갔수다. 경해도 정부는 최종 보고회를 열멍 공항 맹그는 걸 시작허여보젠 여산을 허염신디양 더 큰 갈등을 막는 방법 촌말로 모르쿠강. 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곱다컨 섬 추자도가 막 아프대 냄수다. 불법으로 레미콘도 맹글고 쓰레기덜도 무덩이신디양. 초마가라 30년이 넘게 모른 척한 행정. 이젠 머생 고라사 되지 않았쿠가. 제주에선 최암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를 기억하는 장소가 문을 열었수다. 31년간 간첩 누명을 썼던 강 광보렌 헌사름 지불고청 맨드라신디양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서 헐 기관신디 고통받은 사람들 잊어불지 마랑 기억해 줍서양. 비자림로 질 크게 눌리는 구간에서 혼마 의서접을 뻔한 생물이 발견됐수다.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조사를 조조시 안 허였던 허멍 공사를 몬딱 중단허랜 허염신디양 청정과 공존을 외울른 것이 허드렁하지 않하게 현명한 결정을 기대허쿠다. 소뭇 볼침어신 노동 조건을 존디지 못한 집배원들이 거리로 나왔수다. 토요일 근무 폐지형 일헐 사람들을 더 늘려도랜 요구허염신디양 집배원들 신디도 지꺼진 소식이 들려와시면 좋구다. 네, 추자도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은영 씨, 이런 행위가 무려 30년 동안 계속되었다죠.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아마 많은 도민들께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영화 인기 많이들 보셨겠지만 고요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어떤 비리의 온상 같은 것이 행정당국, 수사당국 그리고 멀리 뻗어나가면 정치권까지 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치 오래 묵은 이끼를 연상케 하는 그런 영화의 장면들이 좀 이어졌었거든요. 하추자도에서 50m 정도 되는 수직 절벽, 굉장히 절경인 해안가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각종 건설 폐기물부터 뭐 레미콘 제조하고 나서의 그 폐수가 버려지고 한 그 사건이 나온 곳입니다. 절경이 너무 뛰어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가 상대 보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보전 지역일 뿐 아니라 지금 여기가 국유재산,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더라고요. 제주도와 지금 이 장소 신양 1위 추자면 신양 1위의 공동재산이기도 하고
또 여기 길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추자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신양 1위 마을회는 심지어 임대료를 그동안 계속 받고 있었고 뭐 불법 행위는 제재하고 지적을 해달라라고 행정당국에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런 은폐를 하는 것이 행정이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인데 알고 있으면서 이런 일을 계속 방치했다는 게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행정의 책임 더 이상 피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게다가 지난해 12월에 제주도 해양수산국에서 추자면 대설이 연안에 2022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해서 바다 목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뭔가 계속 돈을 뭐 수십억씩 투자하면서 이제 계획을 하겠다라고만 발표한다는 게 정말 탁상 행정, 또 행정의 불신을 다시 한번 초래했다라고 봐주고요. 저는 이참에 정말 전 공무원들 환경 감수성, 대대적인 좀 이 교육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교육 안 해도 투자 감수성들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석산 자체는 그 이미 1980년대 그 신양항 개발을 하면서 그때 이렇게 좀 골재를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깎았던 측면이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행정도 그렇고 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이게 심지어 업자까지 이렇게 어떤 그들만의 어떤 담합,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게 비난 가능성은 충분하고 이거는 어떻게든 뭐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은 추자도에 지금 굉장히 어떤 그 관급공사 6군데를 비롯해가지고 저도 이제 취재한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건설에 대한 소요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산업의 쌀을 철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건설의 쌀은 또 레미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골재와 모래 그리고 자갈 등을 이제 배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현장에 바로 뿌리는 거다 보니까 어떤 건설 현장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사용한 이후에 그 어떤 환경적인 처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허가를 받기도 까다롭고 이게 지역의 작은 건설업체가 충당할 정도의 좀 어떤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약간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난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어떤 지역의 어떤 건설 수요라든가 어떤 지역 경제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원하는 삶을 위해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았었나 해서 좀 그런 면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건설을 추자도 내에서도 할 거면 양성화시켜서 그렇죠. 자연의 파괴가 최소화되는 그런 지역에서 조그맣게 공장을 짓는 것도 방법이었을 텐데 그걸 밝히지 못한 게 더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 동조해 왔고 그 부분을 또 수사의 대상에 오른다면 또 엄청난 또 갈등이 일어날 것 같은 첫 번째 든 느낌은 주민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고 물환경보전법 위반 그리고 뭐 제주특별자치도법 아까 상대보전 지역에서의 훼손행위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될 텐데 주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제주에 수상한 집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게 귀신의 집인지 테마파크 안에 무슨 미스테리하우스 이런 건지 박주희 씨. 네. 무섭습니다. 수상한 집이 도대체 어떤 집입니까?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수상한 사람을 보면 간첩 신고. 네, 113. 네. 그 포스터 내용 중에요.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간첩 잡는 아빠 되고 신고하는 엄마 되자. 예. 네. 그런 표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요, 이 간첩 조작 사건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수상한 집은요, 그런 간첩 조작 사건을 잊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기억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줘야 할 기관으로부터 안전과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그 피해자분들이 범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사셨는데 그분들 스스로가 진실을 파헤치고 사과 없는 국가를 대신해서 그분들의 자신들 스스로 자신을 기념하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늘 수상한 삶을 살아온 이들과 지금 또 수상한 시절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안전한 안식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상한 집인 거예요. 또 다른 이름은 제주 4.3 이후 조작 간첩으로 수상한 세월을 보낸 내 이웃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제주 도민이면서
또 이제 피해자셨던 강광보 씨가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과 시민 215명의 후원금이 모아져서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궁금한 건 왜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에서 이게 개관이 되었느냐인데, 2011년도부터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결성이 된 시민사회단체 지금 여기에가요. 예, 그 조작 간첩으로 피해자분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제주도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뭐 이제 직접적인 가족이라든가 이제 좀 친척, 뭐 사촌, 팔촌에 보면은 그냥 일본에 옛날 일하러 가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예. 4.3 이후에 제주를 떠나셨던 분들도 많고, 그 한국전쟁 이후에 워낙 산업의 근간이 부족한 이 제주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일본의 밀항에서 건너갈 수밖에 없었는데, 일본의 상황이 또 참 되게 굉장히 얄미울 정도로 좀 안 좋은 상황이었죠. 이게 강제징용이라든가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데려왔던 수많은 조선인들에 대한 어떤 그 경비, 예산 지출이 많아가지고 이걸 줄이고자 서로의 뜻이 맞아가지고 다시 제1조선인을 북한으로 보내는 그런 북송 사업이 했어요.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던 곳이 바로 조총련이죠. 제1조선인 총연합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총련은 북한을 추종하는 조직, 그리고 이제 민단은 대한민국을 추종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 체제의 대결 속에서 공교롭게도 일본에 이제 많은 친척들이 있고 일본과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았던 제주도가 이런 간첩 조작 사건에 많은 타겟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강광보 할아버지가 이제 올해로 이제 77이 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1941년에 그러니까 일제 치하 당시에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이제 20살이 좀 넘었던 1961년인가 62년에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이렇게 한 18년을 지내시다가 다시 제주로 귀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경찰이 이제 일본 갔다 오고 하니까 조총련한테 뭐 지령받은 거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무려 65일 동안 이제 그 불법 구금돼가지고 고문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행히 그때는 이제 그 구속되지는 않고 석방이 됐는데, 7년 후에 또 다시 이제 그 공안 기관으로부터 다시 불려나가가지고 또 고문을 받고 또 이제 결국 법정에서 이제 그 7년형을 받고 5년 4개월 옥살이를 하고 석방이 되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참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이렇게 구속이 되셨는데, 탑동 매립지의 공사 면적을 알고 있다. 도로변의 군부대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지나치게 경청하더라. 그러니까 경찰 초소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를 관심 가지고 있더라.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게 조총련 지령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건데, 참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고문의 정황이 있어가지고 이 자백에 의한 진술을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해서 2017년 7월에 드디어 이제 무죄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참 명예를 회복하시긴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보셨죠? 그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요. 막걸리 한 잔씩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뉴스가 나오거나 하면 한마디씩 하잖아요. 차라리 김일성이 낫다. 이 정도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바로 뭐냐 되면 찬양이 되잖아요. 그 한 분이 그래서 실제로 구속이 됐어요. 이제 그게 그 강희철 오재선 사건도 있고 그 측면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 무죄가 됐고, 근데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 너무 오랜 기간이라서 그 부분을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어도 실제로 보상을 받잖아요. 이게 형사 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일일 구금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 을 하한으로 하고 최고 5배의 그 공간 안에서 여기서 이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배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4.3 특별법 통과도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강정 인권 침해의 얘기도 좀 다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떠올려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은 계속 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상처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번에 수상한 집 개관인 것 같아요. 지난번 저희 4.3 특별편에서 진아영 할머니 댁도 갔었잖아요. 진아영 할머니 댁도 있고 뭐 전국의 각곳에 세월호 기억 공간들도 있고 이렇게 수상한 집도 개관이 됐는데 최근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책 중에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개인의 피해가 개인의 피해로 남지 않고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에 대해서 주목하고 풀어나가고자 했을 때 사회적인 치유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상한 집은 사실 국가가 먼저 나서서 해줬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시민단체가 지금 좀 먼저 했죠. 이제 이 다음으로는 좀 국가 차원 그리고 제주도정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억울한 일이 다시는 좀 없기를 바라고요. 무서운 집이 아닙니다. 수상한 집. 바로 방송일 기준으로 내일 문을 열게 되니까 많이 가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생뚱맞지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께 지금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밀려있는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할 것 같아요. 근데 답장은 할 시간이 없지 않을까. 없겠죠. 이것저것 확인하다 보면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건 뭐 30초에는 뭐 휴대폰 끄적거리는 거 말고 뭐 이거 굳이 할 수 있나 싶네요. 저는. 그러죠. 이게 말씀을 드렸냐? 우정본부, 즉 우체국이죠. 우정본부에서 작업을 시간 표준화를 했는데 일반 우편물 배달에 주어진 시간이 2초였고요. 소포의 경우는 30초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시간 내에 이 작업을 마쳐야 뭐 계산이 선다 이건데 얼마나 신속하게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집배원분들 보면 굉장히 친절하지만 돌아서는 대로 되게 후다닥 그렇죠. 가시는 모습 보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2018년 9월에요. 그 집배원 노동 조건 실태 및 개선 방안이 발간이 됐습니다. 한 해 평균 20명에 가까운 집배원들이요. 근무 중에 사고나 질병,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그 원인이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 시간이요. 2,745시간으로 나왔는데 그 정도면? 네, 평균 이 한국 임금 노동자보다 693시간을 더 일한다고 합니다. 더 일하는 시간 비율이 상당히 네, 높은데요. 높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장시간 중노동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간 내에 많은 걸 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노동인데다가요. 또 집배원의 산업재해율이 소방관보다 높다는 어떤 통계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너무 열악하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지난해 10월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정규 집배원을 2,000명을 증원하라는 권고안을 내렸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서 우정노조가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제 투쟁 결의 대회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만 이미 이 전국에 있는 집배원 8분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고요. 제주에서도 5분이 지금 교통사고로 치료에 있다고 해요. 정말 원칙과 상식이 뒤죽박죽되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주고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배원분들의 안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전이 결국 이제 전국의 전 국민들의 소확행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정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빨리 신속하게 좀 요구가 관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잖아요. 네. 근로시간 주 52시간인데 여기 지금 이 집배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돼서 복무 규정에 따라서 이제 40시간 토요 휴무제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초과 근무는 한 달에 57시간까지 인정하는 그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데 예전에 2014년도에 그 토요일에 좀 쉬자 해가지고 그 토요 휴무를 실시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매출이 너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자체 회계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매출이 감소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원상으로 돌려서 토요 근무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금은 이제 격주로 일하되 토요일 날은 6시간씩 일하는 그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아까 그 추진단에서 한 그 개선 방안의 보고서에 보면 그러니까 하루의 일량을 만약에 이제 100으로 봤을 때
이제 100의 물량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근로시간 안에는 못 채우고 기본적으로 80까지는 채우고 20은 초과 근로를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일의 양이 절대 소화를 안 되는 거죠. 지금 인력으로는. 그래서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씩 꼭 초과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물류 부분을 이제 그 위탁 계약으로 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0명 공고했을 때 제주의 경우에는 약 50명 정도를 증원해야 그나마 이제 그 정도의 근로 여건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제주 집회 때 이제 관계자분께서 밝힌 이야기를 좀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단이었는데 종일이 우편물은 줄고 있지만 1인 가구 급증, 신도시 증가, 온라인 쇼핑 등으로 부피가 큰 소포와 택배 물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집배원의 노동 강도가 오히려 세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리고 여기서 제주는 더 나아가서 사실 지금 제주 곳곳에 난개발이 되면서 아주 깊숙한 마을까지 타운하우스 단지들 생기면서 점점 가야 할 영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의 집배원이 커버해야 할 면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제주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강도가 좀 지고 있는 거고요. 그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그 적용 사업장이 우정본부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을 확인하는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잘 씻고 다니게 해라. 속옷을 자주 입으라고 권고를 해라. 그러니까 모든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가 위생관념이 없고 개인에게 그 피해를 감수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권고 자체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전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사실 지금 총파업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공공서비스가 멈춘다는 것은 국민들의 그만큼 좀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왜 파업을 하는지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한 이 높은 노동 강도를 견디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음을 국민들께서 아신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파업을 지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6km 정도는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하더라도 하루에 걸어야 될 그 거리가 약 5, 6km. 예전에 집에 뭘 배달해 주시면 막 땀 흘리고 계시면 잠깐만요, 물 한 잔 드릴게요 하는데 그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음료수를 좀 드렸었어요. 근데 어느 방송에서 택배 노동자의 사연이 좀 나오는데 이 음료수들을 주는 대로 이제 마시고 하면 화장실에 그만큼 가야 되니까 전혀 드시지 않는다고 해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으셔서. 네, 그만큼 시간에 쫓기는 거죠. 우정총국이 뭐 지금은 이제 뭐 사람들 이메일 많이 쓰고 스마트폰 많이 써가지고 이게 좀 약간 그 업무의 그 어떤 범위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해요.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이제 한때 이 대한제국의 이제 근대화를 열었던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이제 우정총국이었습니다. 그 1995년에 정부에서 이 옛날에 그 기억나시죠? 최신청이라고 불렀던 거.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었어요. 정부 기관인데 공무원 조직에서 이거를 공사로 바꾸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뭐 여러 예산 문제라든가 조직 내부 반발이 있어가지고 이걸 못했다가 결국 그냥 공무원 조직 체계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 기업의 경영 요소를 가미를 했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냐면 책임 경영해라. 책임 경영해. 그러니까 본부장을 그래서 이제 공개 채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따로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적자를 자체로 해결해라. 대신 적자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그 예금 업무를 또 하잖아요. 예금 업무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인 것으로 우정사업본부의 그 적자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또 이제 초저금리가 이제 십몇 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은 조직대로 그 어떤 기본적인 그 물류와 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유지는 해야 되는데 점점 전체적인 그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이제 아까 제주도 50명이라고 하셨죠. 50명 정도를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충원을 못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4일에 이제 찬반 투표를 거쳐서 이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시작 자체가 이게 어떤 그 국민의 어떤
복지와 편익을 위한 것이었고, 예, 뭐 물론 독립채산적인 성격의 기구라고는 하나 이 정도 상황이면은 이제는 좀 정부가 뭔가 결단을 내리고 나서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이분들이 그 주장하는 게 그거죠. 인력 증원하고 완전한 주 5일 근무제 이건데 말이죠. 현실에 맞는 근무 환경의 개선을 기원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메인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규모 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22개 사업장 중에 JDC의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데요. 특위가 전현직 지사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왜 역대 지사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건지 이유부터 좀 알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해당 상임위가 이 오수 사태에 관해 가지고 일단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당시에 관계 공무원도 출석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러니까 봐서 과연 저래도 되나라고 생각은 하겠지만은 위법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가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게 규정상의 문제가 없으면 당시 공무원들에게 그런 거를 또다시 물어보는 것보다는 여기 분명히 어떤 정무적 또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아마 특위에서도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국장, 과장, 뭐 계장도 아니고요. 결국 지사다. 도지사가 키맨이다. 그래서 아마 도지사 출석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의회가 이 지사들에게 출석 요구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지난해 10월 그 행정사무 감사 당시에도 그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서 우금민 전 지사 그리고 김태현 전 지사 그리고 그 JDC 이제 당시는 이제 이사장이 공석이었으니까 임충봉 이사장 권한대행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현역인 이제 원 지사를 빼고 나머지 다 불참하셨어요. 우금민 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김태현 전 지사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임충봉 당시 JDC 이사장 권한대행은 국감에 가야 되니까 이거 좀 못 가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보니까 95년에 지방 의회가 재출범한 이후 이때까지 모두 4차례의 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이제 출범이 됐었습니다. 그 6대 의회 1998년부터 2002년 활동해서 6대 의회에서는 제주 선문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있었고요. 8대 의회, 그러니까 2006년에서 2010년 이때는 군사기지 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당시 김태환 지사의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출석 하셨고 9대 의회 때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기네요 이름이 아주. 이때는 김태환 지사뿐만 아니라 이상희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그리고 이은국 대령이라고 그 해군기지 사업단장이 계셨는데 이 네 분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 네 분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주희 씨가 가장 생생하실 것 같아요. 네, 9대 의회 때 이제 강정 해군기지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그때 전직 지사였던 이제 김태현 전 지사 그리고 또 현직 도지사였던 이제 우금민 지사 출석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가 관건이었냐면 이중협약서 문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잡은 거죠. 김태환 전 지사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출석을 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고 그 자리에서 해명을 하고 집안에 뭐 우환이 있어서 참석 못하겠다고 이제 사유서를 내고 참석을 안 했고 근데 우금민 당시 지사는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했지만 이 보통 행정사무조사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직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답변의 한계가 분명 있거든요. 지금 부담이 덜하죠. 네,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아직도 설거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해서 두루뭉실하게 좀 넘어가는데 이 죄를 묻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무슨 검찰 조사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책임성 있게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원희룡 지금 도지사께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 이 조사에는 좀
출석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져요. 예. 죄라고 생각하신 거지? 그래서 안 나오시는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이게 얘기하면서도 한쪽에 생각하는 게 진짜 나오시겠냐, 강제사항이 아닌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 출석을 안 하면 취해지는 뭐 조치라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소환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위증을 하면 그 자체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조례로 정했는데 조례에 보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불출석을 하더라도 기관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도지사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불출석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면 이제 의회에서 도지사에게 통보를 하죠. 불출석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면 도지사가 받으면 나야. 그럼 내가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난 이것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되고 있는 조례도 그렇고 지방자치를 촉진한다라고 하는 법이지만 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디테일을 가진 법안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뜯어 고치고 있는데 그리고 또 1월에 지방자치법이 새로 이제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갔는데 국회가 지금 멈췄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 어서 복권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종종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누잖아요.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축소되고 있고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전현직 도지사가 출석을 해서 출석 당시에 증인 선서를 하고 그 증인 선서를 한 이후에 위증을 했을 경우에만 사실은 그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 굉장히 그 절차를 다 밟아야만 구체적인 네, 그렇죠. 그 증인 출석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런 것들을 고려한 불출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법 이게 내용이 이제 고도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두 개가 사실 지금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모순되다 보니까 조례를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모순이 실제로 조례에 나타나고 있어요. 차제에 이 부분은 좀 뭔가 좀 고도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정립을 해가야 될 부분 같아요. 맞지가 않는다는 거잖아요. 뭔가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국제자유도시를 버리든가 특별자치도를 버리든가 해다나요? 어찌됐건 지금 제도화에서 증인 출석 요구는 큰 효용이 없다 이런 분석들이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무력감이 드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이런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을 수밖에 없다. 최선이었다고 보시는지.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는 사실 어떤 현안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관계자들 그 주변의 어떤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직접 도민을 대표해서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 아주 핵심이 되는 권한이 아닐까 싶어요. 보니까 실제로 그 지방자치법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위증 같은 경우에 이제 사법기관의 고발도 가능하고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고 어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해서 정할 수 있도록 어떤 지방자치의 역량을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회가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사실 의회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그 어떤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걸 좀 충분히 뒷받침하고 의회가 좀 권한을 행사하려는 좀 적극적인 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야 어떤 이게 도민들의 여론도 이걸 좀 박수도 좀 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요. 경기도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6개월간 활동을 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에 관한 조사였어요. 남경필 전 지사에 대한 내용들이 좀 집중적으로 있었고 일단 출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제가 그냥 쭉 읽어볼게요. 남경필 전 지사의 특정 업체의 사업권 확장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하고 당시 정책을 1년 유예하자는 고위공직자들의 정책 보고를 무시하고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실무자들의 대안 제시를 묵살하고 행정 권한을 이용해 한정 면허 업체를 압박하고 일방적인 절차로 무리하게 정책
을 펼쳤다는 이유로 남 전 지사를 직권남용의 사유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해석을 해서 과태료 부과도 집행하게끔 했어요. 남경필서에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위법 특정 행위를 사안에 이제 목표로 한 행정사무조사가 있을 수 있고 정책 결정이나 그 어떤 대안 제시를 위해 앞으로의 그 제시를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논하고 있는 이 부분은 무엇을 위한 건지 전체적으로 이 목적과 범위가 너무 지나쳐 광범위하더라고요. 혼재되어 있는 듯한 그러니까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아젠다나 이런 게 조금씩 바뀌긴 했었는데 그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제주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 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등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최근에 한 것도 6가지로 해서 했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하수도 문제가 터졌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그럼 전체 사업장 중에 하수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해보자. 전체 사무조 집중적으로. 그 사실 신화적사공원의 그 부분 바뀌는 과정은 정말 파고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뭔가 유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부분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놓친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깊게 들어가는 그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몇 명의 의원들이 뭐 외부 전문가가 계속 뭐 투입이 되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너무나 과도한 사업장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좀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사실 그만큼의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지금의 어떤 그 시간적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원들이 있지만 그 밑에 외부 전문가 그리고 사무처의 직원들 더 아예 그 팀 자체를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급하게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12월까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충해서 실제 계획서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정말 당당하게 전현직 도지사들에게 잘못을 짚어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이번에 좀 쌓아야 된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12월이지만 실질적으로 7월에 증인신문을 한번 하면 이제 거의 활동이 종료돼서 그 다음부터 보고서 작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진다는 것. 추후에 상하수도 문제를 다시 보자 하면서 했을 때 행정사무조사를 하면 그때 하지 않았느냐, 그걸 왜 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그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아쉽다는 거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아예 의제를 하나에 집중해서 차라리 그러면 이거라도 하자라고 해서 집중해버리는 게 어떨까. 그러면 전체 개발 사업장 중에 상하수도 부분이든 아니면은 개발 사업장마다 문제될 수 있는 요소만 하나씩만 젖집어서 이 그 동물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영향 평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든가 어떤 의제를 단순화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출석들을 안 하실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더 이걸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자리는 의회입니다. 그리고 전현직 지사분들께서 출석을 하셨어요. 예상외로. 여러분들은 도의원입니다. 만약 내 앞에 지금 전현직 지사분들이 계시면 어떤 걸 묻고 싶으시겠습니까? 어렵긴 한데요. 예. 지사님, 투자를 유치하실 때 생각했던 그림하고 지금 그림하고 일치하십니까? 예. 이런 거 좀 묻고 싶네요. 네. 공이 만약에 세 분이 다 나오신다면 네. 세 분에게 말해봐요. 우리한테 왜 그랬어요? 제 마음하고 너무 똑같아. 네. 은영 씨라면 저는 땅 관심 많아서요. 네. 국공유지와 비축토지가 매각되고 있었던 그런 현황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환경과 비견해서 그게 도지사의 비전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것들이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짚고 싶습니다. 제주 땅 너무 많이 팔렸잖아요. 네, 그분들이 파셨죠. 네. 되게 차분하게 질문들을 네, 하시네요. 저도 네. 그래요. 네,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네,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전현직 도지사가 3명이 다 같이 함께 동시에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
서로 혹시 해주실 얘기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질신문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얘기를 하게 하면 그때의 정황에 대한 어떤 포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리고 제가 그 지난 도정의 구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유독 우금민 도정은요, 세계자가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예. 세계로 뻗는, 세계로 향하는, 세계의 뭐 제주도 뭐 이런 식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것들에 되게 초점이 맞춰졌어요. 규제를 풀어야 되고 허가를 해야 되고 투자를 유치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는 쪽으로 포커스가 계속 맞춰져 간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럴 수밖에 없었나요? 했을 때 지금이 그게 맞나요? 라는 질문.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라고 좀 스스로 얘기하실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다 모든 분들이 그때 왜 그랬어요? 자, 조금 시선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규모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을 보면요, 의회의 동의 없이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다들 알고 계신데, 따라서 의회 역시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나아가서는 도지사, 전 현직 도지사뿐 아니라 당시의 의원들도 이 자리에 출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면피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네. 수 있고, 심지어는 뭐 행정사무조사가 무용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지점 같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거의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가 정말 내실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제를 선택을 한 좀 이제 그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어떤 계기가 오히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인허가에 최종으로 동의안을 던지는 사람들은 의원들입니다. 전현직 도지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면피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질 수도 있고요. 때문에 이런 자기 반성의 시간들도 좀 갖고 공식적인 입장 발표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는 자기 기준도 마련을 이참에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인데요. 저는 물론 의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 얘기를 꺼낼 상황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의 경우에는 연속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의회나 의정에 대해서 우린 연속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뭐 물론 어떤 의회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행정사무조사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보면은 그 석연찮은 원달인 축소 적용이라든가 어떤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그리고 뭐 부담금 특혜 의혹, 행정기관에서 재량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의회에서도 당시 환도위라든가 당시 그 관련해가지고 결정적으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되는 게 있으면 그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의회 너네도 책임 있지 않아? 라고 묻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의회의 행위를 좀 무력화시키고 관심을 분산시키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의회의 본기능이 감시와 견제이고 한 명의 의원마다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만 굵직한 사안일수록 한 명의 의원이 아니라 야당과 여당으로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결국에 날치기 통과도 되고 이런 사안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시와 견제의 가 아닌 약간 다른 영역의 부분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행정이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드러나는 문제들은 다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굵직하게 환경영향 평가나 뭐 절대보전 지역을 해제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모두가 드러나는, 정말 저 의원 저랬어 하고 심판을 받잖아요. 그 다음 선거 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의원들은 뭐 제 식구 감싸게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아까 제일 씨 말대로 정말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좀 신속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뭐 특위활동은 활발히 진행 중이고요. 증인 신문들도 엿새가 남아 있습니다. 기대를 갖고 좀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할 듯 싶은데 말이죠. 자, 이점에서 특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다 계실 거예요.
한 말씀씩 하시고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봉 그 특위위원장이요. 첫 포부를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청정한 제주를 지키고 제주도민 삶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함이고 제주에 투자되는 자본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재정립하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 그리고 의원들과 부실한 조사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의혹의 혹은 정황의 어떤 실마리가 어디에 있고 그 실마리를 풀 증인은 누구이며 그때 당시에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해서만 정말 정확하게 집중을 하면 변죽만 울린다, 반쪽짜리다, 기운 빠진다, 그렇구나, 이런 평가 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봉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안을 제시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정확한 이제 사실관계 파악과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나와야 되는 것들인데 이게 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제에 뭔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짚어야 될 때 의회가 사무조사를 통해서 짚어야 하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의 그런 걸림돌 같은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의제를 집중해서 뭔가 좀 그런 문제를 좀 실효성 있게 접근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특위 활동을 전환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쪽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의회가 전현직 도지사들을 소환해서 그 주목을 받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청문회 스타가 나와서 그 성과들이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를 그래서 지금 제주도민들은 오랫동안 사실 국제 자유도시의 그늘에 많이 정서적으로 좀 무력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편감을 오랫동안 느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감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스타가 나와주시기를 부디 기대를 조금 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좀 협공이 필요하다. 행정사무조사에서 발굴된 작은 문제, 큰 문제 가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본회의 도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모든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에 집중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서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시기를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8분이었던 특위 의원이 이제 7분이 됐잖아요. 도민 모두가 나머지 한 사람의 몫으로 채워드릴 테니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마지막에 멋있습니다. 예. 자,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 산에다가 쥐를 한 마리 풀었는데 이 쥐를 누가 빨리 잡아오는가. KGB가 하루 만에 쥐를 잡았습니다. 아니, 정말 대단해요. 샅샅이 뒤져서 이 쥐를 잡아냈습니다. 박수. 그 다음에 CIA가 반나절 만에 잡아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장비, 헬기와 모든 탐지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잡아낸 거다. 오, 박수. 그런데 한국의 이 안기부 요원이 1분 만에 잡아왔습니다. 야, 이거 곰이야. 너 반칙 아니야? 그러니까 야, 이 곰이라고? 야, 너 뭐야? 저 쥐예요.